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할까요? 네. 한 주가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요. 2610에서 2480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2610에서 2480까지, 그죠? 130포인트 급락을 하다가 오늘 개파락, 양봉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락한 원인, 왜 하락했느냐? 왜 하락했느냐? 그죠? 미국 쪽에서 이 연준의 이 매파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금리, 미국 2년물과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이 신고가를 갔죠. 10년물은 4.5%고 2년물은 5.1%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요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이 하락 원인입니다. 그죠? 늦었죠. 요거 보고서 시장을 대응을 하면 늦었다는 얘기죠. 요거 보고서 현금 관리해야 됐겠구나. 응? 그리고 종목수 늘리면 안 되겠구나. 중심주만 싸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호재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맞습니까? 네. 자, 현재 나와 있는 현상을 보고 전략을 제시하면 늦어요. 여러분, 맨날 당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항상 미리 제시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좀 상황이 나왔었을 때는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동성과 이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죠? 하락한 이유 알면 지금 뭐예요? 해외 시장도 그렇고 뭐 중국 부동산 관련된 이 부분, 중국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긴축 기조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각종 지표, 물가가 잡히지 않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또 공급 안 한대요. 여기서 오는 또 불확실. 또 미국 공화당 쪽에서도 좀 강경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이 또 다시 점점점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늦는다는 얘기죠. 어떤 주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현상들을 보고서 대응을 하면 늦는다. 항상 당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고점에서 또 물리고 또 저점에서 또 털린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중심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중심주 5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이 5종목만 해라. 5종목만. 그죠? 가격 알려드렸고, 한 번에 사라? 몰빵해라? 아니, 3번에 나눠 사라. 그리고 현금 남겨놔라. 현금 남겨놔라. 왜? 우리는 2350에서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쓸 현금 건들면 돼요? 안 된다. 요 전략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시장이 급락하는데 별로 영향 없었을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 중심주와 이 비중심주들 있잖아요. 이 간격이 막 벌어진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더 급락하는 흐름들이 지금 또 나오지 않습니까? 롯데 그 에너지 또 신저가예요, 여러분. 첨보 또 신저가고 LNF 또 신저가고 포스코홀딩스는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LG 에너솔루션 48만 원에서 바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엠 39만 원, 4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머지 주식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나머지 주식들을 보셨냐고요? 참담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리스크인 겁니까? 기회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싸인 거야, 여러분. 급락해. 땡큐. 내가 그럴 줄 알고 현금 만들어 놨지. 땡큐. 악재 나와. 신용 나와. 땡큐. 난 너 살 거거든. 종목이 미리 지금 배터리 중형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싹 다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을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고 다가오고 있다. 저는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위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다. 기회예요, 여러분. 잘 사자. 근데 느낌이나 필링 뭐 이런 걸 말고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포인트 3개를 잡아드릴게요.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 3개. 3가지. 첫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중심주 이 5종목 여러분 여기를 공략 1순위 아셨죠? 떨어지면 다른 거 사지 말고 얘네들 제일 먼저 사세요. 오케이? 비중은 최소한 여기가 5, 60%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복구할 때 빠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쏠림 장세를 대비하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중심주 사라고. 저 비중심주 가지고 있는데요. 후발주 가지고 있는데, 낙폭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호재 나와서 반등 나오면 중심주 쪽으로 어떻게든 다 갈아타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5, 60%는 있어야지 나중에 복구가 되더라도 제일 빨리 나올 겁니다.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서 4월 달, 에코프로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익률 격차 확 벌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같이 이제 반등 안 나와요. 대외 변수 이 2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이좋게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후발주나 비중심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 아마 이거 많이 빠졌다. 정말 많이 빠졌다.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저점 노리면 안 돼요. 첨보 14만, 막 지금 20만 원대 저점이라고 했던 사람 되게 많고 지금 14만 원이요. 롯데에너지도 한 6만 원, 여기에서 저점이다, 저로에게다 지금 4만 원이야, 여러분. 많이 빠졌다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하락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약한 주식들은. 소부장,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 그 다음에 중국 소비, 뭐 건설, 여러분, 무슨 말이지? 다 이게 뭐예요? 다 비중심주로 분류를 하라고. 정점에 있는 기업 이외에는 여러분, 함부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쏠림 장세를 대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대금이, 자, 봐봐요. 만약에 10조에서 한 12조 정도 유지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7조도 깨졌어. 6.9조.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 거래대금 이거 얼마 안 나는 거 같죠? 이거 여러분 16조짜리야, 16조짜리. 이거 16조고 이거 9조야. 아니, 6조, 7조도 안 돼요. 9조 날라간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이거 12조예요. 데일리로 지금 자금이 이전하고 평균 비교해 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워낙 커서 그런 건데 이 자금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6.9조. 6.9조.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 심각하면 큰일 난 건 아니라고. 기회라고. 발상을 바꾸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걱정. 이거는 그냥 뭐냐면 그냥 발상의 전환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되고 주식이 막 신저가 나오고 주요 주식들이 막 급락이 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난 현금을 만들어 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상황이 좋아요. 좋아지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주식이 떨어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여러분. 워렌 버핏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피터 린치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뭘 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나중에 수두룩하게 터지는 주식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대비해야 돼. 근데 쏠릴 때 10조 미만이잖아요, 여러분. 10조 미만이면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격이 좁혀질 거 아니에요. 여기 유동성이 늘어나겠지. 그럼 전체 거래대금은 안 늘어나. 전체 거래대금은 한 9조나 10조 정도 되는데 반도체 자금들만 늘어나는 거죠. 한 30%, 40% 이런 식으로. 그럼 반도체만 죽어라 가요, 시장이. 지수가 급반등이 나와도 다른 애들은 안 가. 반도체만 죽어라 간다고. 이때 배터리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전체 자금이 안 가면 배터리는 지수 정도 수익률은 나와요. 근데 수익률이 터지는 건 반도에서 터진다고. 쏠림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의 정반대가 작년도에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 정도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LG전자도 삼성전기도 시장 수익률 정도 나왔어요. 근데 배터리는 터졌다고. 전체 거래 대금은 없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을 할 때 5가지 잘 봐요.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 있고 포스코홀딩스 있고 LG 에너솔루션 있고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만약에 전체 거래 대금이 10조 미만인 상태에서 반등이 특정 섹터로 쏠린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혀서 얘네들이 먼저 간다. 근데 전체 거래 대금 안 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들었던 현금들은 반도체 섹터 쪽으로 비중 다 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소부장 관련된 섹터도 있잖아요. 급등이 나고 다 필요 없어요. 출발이야, 출발. 그러면 30%, 40%의 자금이 쏠려요. 근데 전체 거래되면 안 늘어나. 이때 배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가격 이상에선 팔 수 있어요. 근데 계좌를 운영하는 사람 측면에선 터지는 주식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쏠림이 나올 걸 대비를 하라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히지 않고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뭔가 호재가 나와서 돌려버려요. 근데 전체 거래대금은 안 늘어나. 그럼 배터리만 죽으라 또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거기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런 애들도 참전을 하겠지. 특정 섹터 쪽으로 쏠릴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언제? 이 하락,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 두 번째 포인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유지. 쓰지 마요, 여러분. 현금 만드시는 분 쓰지 마. 코스피 2450 올 때까지 쓰지 마. 아셨죠? 쓰지 마. 형 쓰지 말고 요 자리 올 때까지 신용 청산될 때까지 기다려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2350에 받을 현금 있어요? 먼저 확인한 다음에 추가할 것들 얘기해줘요. 그 현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계좌에서 따로 이렇게 빼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면 쓰고 싶잖아요. 그 당신 목숨 줄일 수 있다고. 종합주가지수가 2200 깨졌을 때 여러분 2100 작년도 9월달에 나왔을 때 현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승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숨이야, 목숨. 목숨이라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잖아. 안 오고. 한 뭐 2400이나 한 2450에서 돌아서거나 아니면 뭐 2480 내일부터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은 쓸 때 확인한 다음에 쓰시라고. 이 중심주들이 그러면 이격을 좁힐 거예요.
그럼 확인한 다음에 다른 뭐 소부장을 사든 배터리 중형주를 사도 늦지 않다고.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사 놓칠지언정. 이러면 목숨을 잃지는 않아. 근데 내가 딱 급락 나온 자리에서 사야 되는데 그때 현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때 내가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엔 바이오 주도주였잖아요. 시장도 빠지면서 바이오도 빠지고 배터리도 빠지고 IT 반도체도 다 빠져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가 바뀌어. 주도주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이 주도주들이 소외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반등이 안 나와. 왜냐하면 주도주에서 탈락이 됐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언택트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또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일들이 또 나올 거라고. 여러분,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주도주였다고 하더라도 탈락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해서 반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심주에서 중심주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 이번 구간에. 최소한 5, 60%가 있어야 돼요. 계좌를 끌어올리는데 핵심은 주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얼마의 매수 단가에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관리 안 되면은 답 없는 거예요. 그 계좌는. 그냥 가난해진다고, 가난. 시장에 반등 나오더라도. 가난으로 안 끝나요. 병원 가야 돼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은 줄면 줄수록 더 중심주 가야 돼요. 얘네들이 살리지 않으면 이번 판 가짜 반등인 거예요. 중심주 위주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이걸 만드시라고. 제가 그래서 최대한 다 알려드리잖아요. 매수 가격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매도는 뭐 생방송 회원님 서비스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건 노력하시면 충분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되게 당연한 건데 종목 비중심주에서 여러분 중심주로 교체를 할 때 중심주도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저점을 높이는 중심주로 교체를 먼저 하세요. 비중은 싫더라도. 자, 봐봐요. 저점을 높인다. 저점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데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저점을 높인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고점을 높인다는 건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냥 가격이 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일까? 자, 시장이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는데 전저점을 깨졌는데 그 주식은 전저점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자, 시장은 전저점이 낮아져요. 만약 이거 깨지면 더 깨지는 거잖아요. 자, 지수는 전저점이 낮아져. 지수의 전저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수의 전저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매수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시가총액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전저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근데 그러면 지수는 전저점이 낮아지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중심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주식, 전저점이 높아지는 이 중심주를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져야지. 지수가 전저점을 깼으면 같이 깨야지. 근데 그 주식은 전저점이 높아지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깊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상에 집착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싹 다 치워버리고 진짜 돈 되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저점을 높인다. 저점을 높이는 중심주로 갈아타시라고. 살고 싶으면. 얘네들이 다 복구해 줄 거니까.
왜? 저점을 높인다는 얘기는 급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놓칠까봐.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거야. 매수 힘이 커진다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 심리 자체가 급해지는 거야. 놓칠까봐. 반대로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점에 물렸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전 가격보다 낮게 파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강해지지. 매도세가 많았다는 얘기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다 근데 뭐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형성되어 있죠. 전저점을 깨는 순간 신용 물량들이 청산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용이라는 건 뭘까요? 돈은 빌리는 거예요. 만드는 얘기인데 조금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봐요. 신용이라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용은 믿음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돈에 대한 믿음인 거야. 네가 남자든 여자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 다 필요 없고 지정된 날짜에 돈 갚아? 그럼 난 널 믿겠다는 얘기고 안 갚아? 난 널 안 믿겠다는 얘기야. 네가 서울대 나왔어? 돈 안 갚았어? 난 안 믿어. 학벌도 필요 없고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돈 갚아야 될 날짜에 돈 갚으면 난 널 믿겠고 안 갚으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청산하겠다는 얘기지. 신용 청산이라는 얘기는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니까 전저점이 지지가 될 때 나오겠습니까? 전저점이 깨질 때 나오고 있습니까? 전저점이 깨질 때 우르르 나오겠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지겠지.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빠지는 거와 극하게 떨어지면서. 근데 금융기관에서 신용 청산이 되면서 돈을 회수를 하면 이 금융기관은 뭐합니까? 이익을 취하는 이익 집단이야. A라는 사람이 신용 청산 당하면 돈을 회수했어요. 얘들은 손해를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익을 쫓게. 다른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지. 신용을 쓴다는 얘기는, 신용이 청산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으니까 돈이 감소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돈이 한번 증가했다가 점점 돈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중심주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조만간에 중심주에서 매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와야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신용이 청산된다면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다시 돈을 빌려줘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다. 왜? 돈은 이익을 쫓기도 하는데요. 2,600에서 돈의 이익을 쫓아. 근데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익을 만든다고. 그래서 주식을 일부러 급락시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공부, 핵심 비즈니스, 중요 가격, 외인수, 기간수고, 환율, 각종 지표. 그런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 까먹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얘기한 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IT 반도체 섹터인데 전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얘는 전 저점이 낮아졌네요. 이런 애들 반등 나올 때 팔아가지고 갈아타시라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첨보, LNF, 뭐 이런 애들 되겠네. 첨보. 전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이 있고 전저점이 낮아지는 주식이 있어요. 돈의 규모가 10조 미만이었을 때, 10조 미만이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쏠림 장세에 대비해서 만약에 전저점 나온 주식들이 어떤 호재에서 급반등 나면 이런 걸 팔아가지고 갈아타라고. 포스코 홀딩스 말고도 뭐가 있어요? 포스코 퓨치엠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그다음에 LG 엔솔루션도 있고 이런 기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구간은. 아시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켜보다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전저점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호가 만약에 같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든 현금 다른 거 하지 말고 반도체 쪽으로 더 쏘세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말고 그때는 소부장도 막 사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건 마감의 정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AS 제가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아시겠죠? 그럼 핵심 3개 알려드렸어요. 핵심 3개. 첫째, 중심주로. 비중심주들 반등 나오면 함부로 매도해가지고 갈아타거나 이거 저점 잡을 생각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쏠림 장세 대비해라. 누구부터 매수세 자금 들어오겠습니까? 중심주 5종목. 얘네부터. 여기 에코프로 정도까지 참여. 얘네들이 참여 안 하는 상태에서 반등은 가짜 반등. 그때는 오히려 현금을 더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쓰지 마라. 2350. 놓칠지언정. 2350이 보면 2350 사야 할 소부장이나 배터리 중요주가 겁나 많다. 이 현금 절대 건들지 마라. 만약에 이 자리 오지 않고 급등이 나오면 중심주 쪽으로 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거 확인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현금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현금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주와 비중심주를 여러분들이 포트의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시장이 급락 위기 아니야, 여러분. 기회야. 반도체 감산하거든요. 배터리 계속 돼요. 증설하기 때문에. 뭐만 빠지면 돼요? 거품과 신용에 대한 물량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략 제시해 드린 거야. 아시겠죠? 기회를 만듭시다. 그러려면 좋은 기업을 잘 사야 되는 거고 현금 관리 잘해야 돼요. 제 전략이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투자였습니다.